제가 오늘 한 가지 충격적인 경고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채소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에 돌덩이가 박힐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돌을 녹이는 예방보다는 이미 생긴 돌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서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자연치유를 연구해온 강민규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채소 3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비밀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채소를 섭취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채소를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앞에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최악의 채소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후회할 실수를 막고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병원의 치료 중심 구조가 아닌 예방과 자연 치유만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본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강민규는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식단과 콩팥 건강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아는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지만 수많은 사례와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용호 6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신 분이셨습니다. 고기나 가공식품보다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특히 콩팥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나 근대 같은 녹색 채소는 매일, 그것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채소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패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그의 삶의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경 잠에서 깨어나신 김 선생님은 오른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돌의 크기가 커져 자연 배출이 어렵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채소만 먹었는데 왜 내 콩팥에 돌이 생긴 걸까? 그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싱싱한 채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통증뿐만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매일 밤 고통 때문에 잠을 설쳤고 아내와 자녀들 역시 김 선생님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대로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 강민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건강 상식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비극을 대표합니다. 김용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건강 상식의 뼈대를 뒤흔듭니다. 수십 년간 몸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녹색 채소가 어떻게 신장 결석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김 선생님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옥살산과 퓨린이라는 두 가지 독성 물질입니다. 5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이 독소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신장 전문의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최악의 채소 3가지를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여러분의 식탁에 지금도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최악의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건강 채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단에 시금치를 넣거나 시금치 나물을 넉넉히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의 치명적인 비밀은 바로 압도적으로 높은 옥살산 함량에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한 줌에 젊은 신장도 처리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에 들어와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 칼슘 결정체라는 단단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 결정체는 신장 안에서 모래처럼 뭉쳐서 김 선생님이 겪으신 것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돌덩이가 됩니다.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결정체들을 걸러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소변으로 배출되던 양도 노년에는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과다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배나 높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시금치를 두부나 치즈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옥살산과 칼슘이 위장에서 만나 흡수되기 전에 이미 돌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금치를 계속 드시는 것은 콩팥을 향해 스스로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금치를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먹으라고 충고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채소는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서양식 건강 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숙취 해소나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다이어트 식단에 빠지지 않는 고급 채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에 숨겨진 독은 바로 높은 퓨린 함량에 있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 들어와 대사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은 평소에는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퓨린이 과다하게 유입되면 몸 안에 요산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이 요산 자체가 뭉쳐서 요산 결석을 만듭니다. 수산 칼슘 결석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이 결석 역시 콩팥 안에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60대 이상은 신장의 요산 배출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를 조금만 먹어도 요산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를 맥주나 소주 같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퓨린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퓨린 대사를 촉진하여 신장의 이중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만성적으로 높은 요산에 노출되면 신장 조직 자체가 손상되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문의들이 아스파라거스를 경계하는 것은 이 채소가 주는 요산의 조용한 습격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스파라거스의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최악의 채소는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는 한국의 전통적인 반찬 재료로 자주 사용되며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대 된장국이나 근대 나물을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근대 역시 시금치 못지않게 치명적인 양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옥살산 농도는 조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금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경우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근대를 나물이나 국으로 끓여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단 한 끼에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옥살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은 근대 나물을 매일 많은 양을 밑반찬처럼 두고 먹는 경향이 있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콩팥에 미치는 악영향은 시금치와 동일합니다. 옥살산이 신장 안에서 수산 칼슘 결석을 만들고 이 결석이 콩팥 조직을 긁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의 조용한 원인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진 환자들에게 근대나 시금치 같은 옥살산 채소의 섭취는 절대 금기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옥살산 채소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조리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채소가 콩팥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근대는 건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콩팥의 조용한 습격자입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독소는 바로 옥살산과 퓨린이며 50세 이상의 약해진 신장에서는 치명적인 돌덩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제 이 돌덩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과학적 원리를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60세 이후에는 채소에 숨겨진 옥살산과 퓨린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신장의 작동 원리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1급 정수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20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은 흡수하고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생명의 수문장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정수 필터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50세 이후에는 필터 안에 미세한 구멍들이 헐거워지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와 정교함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간 사용한 녹슨 수도관처럼 말입니다. 젊을 때는 완벽하게 걸러내던 미세한 독소들, 바로 옥살산과 퓨린 결정체들이 이 약해진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옥살산의 공격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을 만나면 수산 칼슘이라는 결정체로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석을 둥글고 매끄러운 조약돌 같은 것으로 상상하시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본 이 결정체들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작은 칼날의 집합체와 같습니다. 저는 이 결정체들을 미세한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칼날들이 정수 필터 안에서 움직이며 신장에 여리고 민감한 조직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이 과정이 바로 김 선생님이 새벽에 겪으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원천입니다. 신장 필터가 정상 작동할 때는 소변을 통해 이 미세한 칼날들을 빠르게 배출시키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칼날들은 신장의 미세한 통로에 걸리고 뭉치고 쌓여서 결국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단단한 돌덩이가 됩니다. 돌덩이는 신장 조직을 긁는 것을 넘어 소변이 나가는 길목인 요관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신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신장 조직 전체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며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신장의 영구적인 기능 손상을 초래합니다. 50세 이후 채소를 과다 섭취하면 이 칼날 제조 공장을 몸 안에 스스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칼슘과 결합하지 못한 옥살산이 혈액에 남아돌면 전신 순환을 타고 돌아다니며 관절 통증이나 심지어 혈관벽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옥살산은 60세 이후 우리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독소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스파라거스에 숨겨진 퓨린 독소의 작용입니다. 퓨린은 단백질 대사의 부산물로
최종적으로 요산으로 변합니다. 요산은 이름처럼 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젊은 신장은 이 요산을 소변으로 신속하게 배출하여 혈액의 요산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신장의 요산 배출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마치 찬물에 설탕이 녹지 않고 가라앉듯 요산이 신장 안에서 끈적한 찌꺼기처럼 침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찌꺼기가 뭉치면 요산 결석을 만듭니다. 수산 칼슘 결석만큼 날카롭지는 않지만 이 요산 결석 역시 콩팥에 심각한 물리적 부담을 주어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요산 자체가 신장 조직을 공격하는 염증 유발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신장 안의 미세한 세포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은 신장 조직을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만들고 결국 신장의 정수 필터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만듭니다. 이는 만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이 오기 전까지 요산의 위험성을 간과하지만 사실 콩팥은 요산의 조용한 희생양입니다. 특히 고기나 알코올 섭취가 잦은 한국인의 식습관과 아스파라거스의 퓨린이 결합하면 신장에는 이중의 폭격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퓨린 폭탄은 신장 조직을 서서히 죽이고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결국 시금치와 근대의 옥살산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의 퓨린이 노화된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 독소가 쌓이고 쌓인 독소와 결석이 다시 신장 조직을 공격하여 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 안에 날카로운 돌과 끈적한 찌꺼기가 동시에 쌓여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장의 정수 필터를 완전히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양도 나이가 들면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기능이 젊을 때의 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소에 숨겨진 독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신장에 과부하를 걸어 필터를 영구적으로 고장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 치명적인 독소들의 유입을 막고 이미 신장 안에 쌓이기 시작한 칼날과 찌꺼기들을 안전하게 해독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수술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독소들을 무력화시키고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적의 해독 습관 2가지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독소들을 무력화하고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실질적인 해독 습관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김용호 선생님처럼 이미 결석을 경험하셨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이라면 독소의 유입을 막고 배출을 촉진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콩팥을 수술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콩팥을 살리는 3가지 황금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옥살산과 퓨린 함량이 매우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황금 채소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그 자체로 자연의 정수기입니다.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신장의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요산과 미세한 옥살산 결정체들을 소변으로 신속하게 밀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오이를 매일 드시면 신장의 세척작용이 강화되어 콩팥에 돌이 쌓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식이섬유 역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이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밤잠을 설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한겸작용이 뛰어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인데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신장 조직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신장 세포의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독소의 흡수를 줄여 신장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덜어줍니다. 양배추는 쪄서 드시거나
살짝 익혀 나물처럼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데 양배추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장 건강의 파수꾼이라고 불립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조직을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파프리카는 옥살산과 퓨린이 거의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라이코펜 등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황금 채소를 매일 20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건강한 섭취량입니다. 이제 최악의 채소 세 가지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가족이 시금치나 근대나물을 드실 때 독소를 무력화하는 해독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김 선생님이 수술을 피하고 신장 건강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해독 습관은 데치기와 물 버리기입니다. 시금치나 근대는 생으로 먹는 것 자체가 옥살산 폭탄이지만 조리법을 바꾸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뜨거운 물에 30초 이상 데친 후 그 물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옥살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데치는 과정에서 독소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이 데친 물에 옥살산의 농도가 매우 높으니 절대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 간단한 조리 습관만으로도 옥살산 독소의 유입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독 습관은 천천히 씹기와 시간 맞추기입니다. 신장이 약한 50세 이상은 위장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채소를 빨리 먹거나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신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채소나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소화액 분비가 활발하여 옥살산과 같은 독소의 처리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또한 모든 음식을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소화액과 충분히 섞인 음식물은 신장이 처리할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세 번째 해독 습관은 2000리터 물 세척 작전입니다.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십시오. 이 물은 신장 안의 미세한 칼날과 찌꺼기들을 소변을 통해 끊임없이 밀어내어 돌덩이가 뭉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드실 때는 레몬즙이나 구연산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구연산은 신장 안에서 수산 칼슘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이미 생성된 결석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유제품이나 요거트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물이나 저지방 유제품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해독 습관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방식을 바꿔 콩팥의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기적의 지혜입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해독 습관들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은 중요하지만 실제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이현주 72 새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머님은 만성적인 옆구리 통증과 함께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약해졌다는 생각에 늘 불안하셨고 만성적인 피로감 때문에 삶의 활력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건강을 위해 드시던 시금치와 근대나물이 사실은 자신의 콩팥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의 미세한 결석들이 여러 개 관찰된다며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그저 물을 많이 마시라는 조언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강민규가 알려드린 3가지 황금 채소와 3가지 해독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특히 1.5리터 이상의 물을 매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과 혹시 모를 옥살산 독소를 무력화하기 위해 채소를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습관을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 잠시 망설이셨지만 2달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자 낮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머님은 다시 병원을 찾아가 신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장 조직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이전에 보이던 미세한 결석들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관리하시면 평생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사라지니 제가 72세가 아니라 60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어머님의 사례는 신장 결석은 불치병이 아니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용호 선생님 역시 저의 지도를 따라 3가지 해독 습관을 3개월째 실천하고 계시며 다음 검사에서는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제 진심을 담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최악의 채소 3가지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근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옥살산과 퓨린 독소를 품고 있어 60세 이후의 신장에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해독 습관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물을 버리고 모든 음식은 천천히 30번 이상 씹으며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고통을 막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이 최악의 채소들을 피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